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재 조사 전 수사 및 화재 현장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다방면으로 목격되고 또 본인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조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화재 조사 수사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재 초기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기 전에 화재 발생 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초등 보고서에 사용된 발생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인 발생 시점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자는 최초 목격자, 주변 인물에 대하여 각자의 시점을 시간으로 묻고 미리 기록하지 않는 한 대략적인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성을 더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목격 당시의 행위나 라디오, TV 시청 상황 등을 근거로 수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화재 초기 상황에 대해서 발견 상황과 동기에 대해서 화재 발생에 대한 상황, 발생 동기는 자기 입장이나 이해관계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형되고 입장 표명에 유보가 됩니다. 이것은 화재 직후 조기 진술이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지니기 때문에 즉시 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자기 입장이나 이해와 관계없이 가서 진술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상관계가 되겠습니다. 화재는 기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화재 확대, 연소 방향 등은 풍향과 관련이 있고 자연발화, 건조상태, 가연물의 특징은 그날의 습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물 이력에 대해서 건물 기본사항에 대해서 수집을 해야 합니다. 건물의 기본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와 용도, 사용자, 그 다음에 건물의 구획, 방해 구조, 용도, 위치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연수의 경로나 확산 과정, 대피, 소화 행적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 건물의 경우 상호 이격거리와 사용 용도, 통행로, 거주자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네, 임대차 여부입니다. 단독 건물이나 두 건물 모두 이상에서 발생되는 다툼 중 대표적인 분쟁은 임대차로부터 야기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화 지점의 여하에 따라 기책 유무가 결정되고 단일 화재에서 발생 발화 원인에 따라 과실 여부나 형사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및 가스 설비는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전기나 가스의 사용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화재 위험도 항상 존재하여 실제 다량의 인명사고나 재해에 이르기도 합니다. 현장에 임장하여 전기나 가스를 조사하는 경우 도면이나 설계도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재 전후 전력 공급 변화 상황이나 가스 공급이 특징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건물 이력 중에 보험과 부채 관계는 첫째,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가입 동기 등이 사인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화재보험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화재 이력과 보험 가입 경력, 보험의 종류, 목적물, 보험 금액, 가입회사 가입일, 그리고 만기일, 납부액과 납부 방식, 화재 당시의 불입 횟수 중요하죠. 중복도는 초과 보험 관계,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위한 방화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부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건물 이력에서 수리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집이나 건물 수리 후 화재와 관련된 경우 수리 과정이 필연적인 것처럼 실화 이장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수리한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며, 수리로 내구재의 재산 가치를 높인 후 방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화재 관련 주변 특이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구조 변경, 인테리어 작업, 도색 작업, 이런 것이 필히 체크가 돼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 조사선 수사에서 사람 관련 여부, 상주 중일 때 건물 내에서 근무 중이거나 집안에서 상주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인과관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특히 목격자나 등은 방화나 과실에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여부를 면밀히 기록해 둬야 나중에 결정할 때 아주 상당한 이익이 생깁니다. 사람이 없을 때 작업기계나 가정의 기기가 장기간 멈춘 상태인지, 잠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서 사람이 없는 경우는 단순히 주위 목격자만의 진술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의 시건 여부나 전등의 점등 관계 등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재 조사전 수사에 대해서 사람 관련 여부, 목격자 확보에 대해서 목격자의 조기 확보가 실패했을 경우 이해관계자나 후일의 부담감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는 구체적이고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하기 쉬운 인원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다방면에서 여러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화재 조사전 수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화재 현장 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재 현장 조사는 때로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조사자의 머릿속에서 전체의 화재 현장의 평면, 입체도, 사고의 자율성이 나타납니다. 현장 조사자로서 자신감이 생기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적 소견과 경험 못지않게 일반적인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화된 화재 현장 조사 절차입니다. 전체 관찰을 하고 화재 관계자 질문을 하며 발화 장소 및 발화 부위를 추정하며 발굴 및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물을 확보하고 발화 지점을 결정해서 발화원을 결정하는 조사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찰은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을 관찰할 때 가장 먼저 주위의 높은 건물이나 지형물을 이용하여 전체를 한으로 볼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현장 외곽으로부터 연서 중심부 쪽으로 관찰을 하고 내부에서 볼 수 없는 지붕이나 천공 부분 등에 대한 소외 상황을 살핍니다. 이러므로써 연서의 확대 경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관찰은 현장의 지휘자는 특히 연서 물체 주변 상황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현장 지휘자는 직접 연서 부위, 주변의 화기 물질 유입 가능 부위, 불티 장소의 가능 유입 등에 대해서 관련자의 정보를 관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서 정도를 관찰함에 있어 면밀히 관찰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는 구조상의 화염의 경로, 구조물 재질적 특징에 의한 연소, 상대적으로 이연성이거나 인화물질의 적치에 의한 영수 상태인지 이들의 분포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원거리에서 화재 현장을 찍은 사진으로서 원거리 관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그 지붕 위로 탄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 위에서 본 상황으로 어디가 많이 탔고 어디가 뻥 뚫렸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디에서 발화되었거나 어디서 확산됐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목격자 질문에 대해서 목격자는 화재 현장을 볼 수 있는 목격자입니다. 화재 지점의 작업자나 초기 발화 과정을 한 목격자나 똑같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직접 겪은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진술을 청취합니다. 진술자가 흥분하거나 주관적 시각이 너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화재 관련자는 화재 중일 때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발화에서 사람의 행위 과정을 밝히는 것이 화재 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한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관련자 과실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할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실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체험적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기계 조작 등 필요한 경우 전문 감정을 받아 행위 진실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특히 발화와 관련될 만한 화기 사용 여부나 위험물 취급 여부와 관계없 작업과 관련된 화재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소물 관련자는 연소 대상 건물과 임대차 관련자, 보험 관련자, 채무 관련자 등 주변에 화재와 관련이 있을 만한 특이 동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연소물 관련자는 연소 대상 건물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특징과 수리 이력, 물품과 배치와 물품의 배치와 시건 장치 여부 등을 청취 기록하고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는 확인이 어렵거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요합니다. 그런 예로 연소 후 확인이 어려운 커튼이나 얇은 칸막이, 천장 재질 등이 그런 것입니다. 건물 내에 특별히 변형된 부분이나 도난품, 반대로 반입품 등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합니다. 소방 및 구호 관계자, 화재 초기에 현장을 변형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전기 스위치나 가스 밸브 등의 변형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압 과정에서 발화물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 및 구호 관계자에 대한 정보 혜택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방 및 구호 관계에 대해서 발빠르게 찾아다니고 묻고 기록을 해야 하겠습니다. 화재 관계자의 질문에 대해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목격된 자료는 위치, 장소, 시간에 따라서 직접 목격자임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간접 목격 자세를 조사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조사에 적용해야 하는 관점과 해석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기 목격 상황에 대해 엄격한 사실 확인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목격 상황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예로 펑소리가 났으니 인화물질과 관련시키고 창문으로 불길이 나왔으니 창 쪽을 발화 지점으로 추정한다든가 천장에서 불길이 솟았고 전기 배선이 툭툭 튀는 것이 목격되었으니 천장 속에서 배선 문제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모든 화재에서 화재 경과 중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합니다. 화재 현장 조사 전 수사 사항 중 화재 초기 상황이 아닌 것은 가. 기상관계, 나. 화재 발생 시간, 다. 재산 피해 상황, 라. 발견 상황과 동기. 정답은
다 재산 피해 상황입니다. 화재 조사 전 수사 사항 중 화재 초기 상황에는 기상관계, 화재 발생 시간, 발견 상황과 동기가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 사항은 피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다입니다. 문제 2. 화재 관계자 질문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목격자의 진술은 직접 겪은 상황을 객관화시켜 진술을 청취한다. 나. 관련자의 진술은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실 확인을 한다. 다. 각각의 목격 상황 진술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한다. 라. 직접 목격자의 진술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간접 목격 진술을 조사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정답은 라죠. 화재 현장에서 목격된 자료를 사전 조사에 적용할 때에는 관점과 해석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직접 목격자의 말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간접 목격 자세를 조사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라번입니다. 문제 3. 화재 조사 전 수사에서 건물 기본 사항 조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가. 보험과 부채관계. 나. 건물의 구획, 방해 구조와 용도, 위치. 다. 복합 건물의 상호 이격거리, 사용 용도 등. 라. 건물의 구조와 용도, 사용자. 정답은 가. 보험과 부채관계가 정답이 아닙니다. 화재 전 확인해야 하는 건물 기본사항에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 사용자, 건물의 구획, 방해 구조, 용도, 위치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복합 건물의 경우 상호 이격거리와 사용 용도, 토양로, 거주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보험과 부채관계가 아닙니다.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재 전 수사에서 화재 초기 상황, 화재 발생 시간, 초등 보고서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 발생 조사가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간은 초등 보고서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생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사실을 왜곡하거나 하기 때문에 발생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발견 상황과 동기, 화재 직후 조기 진술이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가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아니다, 뭐 창문에서 나왔다, 뭐 아니면 뭐 지하에서 올라왔다, 그런 각각의 조기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의 연결돼서 나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신뢰성을 지니게 됩니다. 기상관계는 화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상청에 들어가서 그날의 날씨, 온도, 비가 오는지 안개가 꼈는지 바람이 부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갖다 하면은 상당히 조사에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이력, 건물 기본 사항과 임대차 여부, 전기 및 가스 설비, 보험과 부채 관계, 수리 여부 등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험과 부채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사람 관련 여부, 상주 중 일대 목격자가 화재의 인과관계에 매우 밀접하거나 방어나 과실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일부러 방어를 해놓고 자기가 불을 봤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다방면으로 조사 중 발견된 게 많이 있습니다. 비상 중일 때 작업기계나 가정기계가 장시간 멈춘 상태인지 잠깐 사람이 비운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거는 실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요게 상당히 비사용 중일 때 관련 여부를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격자 확보는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다방면에서 여러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화재 현장 조사에서 일반적인 화재 현장 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관찰 후 화재 관계자 질문을 하고 발화 장소를 추적 및 발화부를 추정하고 발굴 및 복원하며 증거물을 확보한 다음에
발화 지점을 결정하고 발화원을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관찰은 현장 예각으로부터 연소 중심부 쪽으로 연소 물체 주변 상황을 관찰해야 합니다. 화재 관계자 질문에서 목격자, 화재 관련자, 연소물 관련자, 소방 및 구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문하되 사건 조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관점과 해석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화재 조사 전 수사 및 화재 현장 조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